안녕하세요, 아이스베어입니다. 조조는 전작의 후손이 다음 작품의 주인공이 되는 세대물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전작의 주인공들이 다시 등장하여서 스토리의 연결고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와 함께 알아보죠. 조셉은 조조 세계관에서 유일한 파문술사이자 스탠드 유저인지라 능력을 2개나 가지고 있는 것이 과하다고 여겼는지 전작의 주요 기술이었던 파문이 너프되었습니다. 먼저 파문은 호흡과 관련되어 있고 여러가지 기술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완전 생물을 쓰러뜨리고 노인이 될 때까지 일반인으로 살아온 조셉이 굳이 파문 연습을 지속할 필요도 없고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너프가 되었죠. 3부에서는 카큐인의 육신의 싹을 없애는 것으로 첫 등장하였고 전투에서는 엠프리스전에서 첫 등장하나 엠프리스는 기생형 스탠드인지라 자신의 몸으로 취급받아서 파문이 통하지 않았고 카큐인이 은두레에게 공격당해서 눈이 다쳤을 때 파문을 이용한 치료조차 시도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거나 디오와의 전투에서도 터미퍼플에 파문을 두르고 자신의 5단에 숨김으로써 디오에게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이미 파문에 한번 당해본 경험이 있는 디오는 이를 눈치챘고 결국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는 등 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전작을 본 팬들에 대한 서비스 정도로 볼 수 있겠군요. 하지만 조셉의 스탠드인 터미퍼플 또한 첫 등장임에도 지속적으로 너프를 당했는데요. 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인디아나 존스를 모티브로 해서 인디아나 존스의 상징인 채찍의 모습을 한 스탠드인데 하지만 타 멤버들이 인간형 스탠드를 사용해서 딜러 포지션을 맡아버렸고 그로 인해서 조셉은 터미퍼플의 염사 능력을 이용한 서포트 포지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역할이라도 잘 했으면 비판이 없었겠지만 돌이켜보면 이런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하였나? 라는 의문 또한 들기도 합니다. 조조 3부의 스토리는 100년 전에 관안에 수장된 디오가 깨어났고 이를 일행들이 저지해야 한다 라는 스토리인데 외부적인 설정 없이 영국 바다 밑에 묻혀있는 흡혈귀가 깨어난 걸 주인공들이 알아냈다 라는 스토리를 풀어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조셉의 스탠드로 알아내었다 라고 스토리를 이어나간 것이죠. 문제점은 이때부터 나라 사이에서도 매개체만 있다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개사기 스탠드가 되어버렸고 스토리 진행으로 사용된 후에 허미퍼플의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되겠다 싶었는지 서서히 너프를 먹입니다. 먼저 러버소울전에서는 단순히 카큐인을 조심해라 라는 문구만 나오는 덕에 진짜 카큐인이 아닌 카큐인으로 위장한 러버소울이다 라는 정보가 누락되어서 조타로가 러버소울과의 싸움에서 불리한 케이블카로 유도당해 애먹기도 했죠. 더군다나 철저히 연기한 것도 아닌 누가 봐도 평상시의 카큐인과는 이질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허미퍼플이 없어도 스토리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나마 엠프리스전에서는 자신이 주인공의 에피소드로서 폴타르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후에 폴라레프가 양손이 왼손이 남자를 찾은 것 같다 라고 말했을 때 염사로 찾아볼 생각을 왜 하지 않았냐 라는 의문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의문점을 남기니 점점 주도적인 능력 발휘보다는 러버즈 에피소드처럼 보조하는 능력 정도로만 쓰이다가 퓨전 보스전에서는 채찍 정도로 떡락하고 말죠. 물론 디오가 깨어남을 눈치챘다를 진행시켜야 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능력을 알아내어서 공략한다라는 스탠드 배틀에서 스탠드 능력 등을 허미퍼플 딸깍으로 바로 알아버리면 스토리 진행이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너프입니다. 특히 디오의 육체는 중화단 조스타의 것으로 조스타가의 혈통이기 때문에 허미퍼플로 찾을 수 있는 특이 케이스였다 라고도 설정된 빵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 부분은 작중 스토리상의 너프인데요. 상수한 너프들은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에 반해 스토리 사이사이 조셉을 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상수한 엠프리스전에서 전작의 파문이 등장한 점, 조셉의 단독 무대였다는 점 등으로 그나마 조셉이 활약한 에피소드이나 그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너프의 연속이죠. 러버즈전은 하필 러버즈가 들어가는 대상이 조셉이 되면서 조셉의 염사 후 폴라레프와 카큐인이 축소화되어서 조셉의 뇌로 들어가 러버즈를 쓰러트린다는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거야 시저와의 협력 장면이 연상되어서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썬전에서 자기 혼자서만 트릭을 간파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마니씨와의 전투에서도 카큐인을 단순히 여행에 지쳐서 이상한 짓을 한다 라고 오해하는 부분 등이 아쉬웠습니다. 그나마 후에 바스테드의 자력을 역이용하여서 쓰러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이 또한 단독이 아닌 협력을 해서 쓰러뜨렸죠. 즉 멤버들이 늘은 만큼 단독 무대는 3부 주인공 조타로에게 몰아주고 조셉은 조력자로 설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이 봐줘서 이 또한 어찌저찌 납득이 가능한데 저는 적어도 오시리스 신 에피소드만큼은 조셉이 활약을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물론 전술 실력이 곧 갬블 실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파트너인 시저와 트럼프를 하면서 이런저런 심리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전작 주인공 버프를 해당 에피소드에서 줘야 했다고 생각했고 작가도 이를 인지했는지 나름대로 선방하나 결국 오시리스 신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죠. 정작 조타로는 스타플래티나를 이용한 부정행위 찾기, 자신의 패를 보지 않고 자신의 지인들을 걸어대는 블러핑으로 승리해서 이겨버리니 조타로는 자신의 도박 실력을 스스로 알아 나름대로 다른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한편 이기겠다고 열심히 게임하던 조셉이 더 내려치기 당한 느낌 또한 들었습니다. 아툼신전에서도 자신의 손자인 조타로와의 케미를 보여준다든지 디오와의 전투에서도 카큐인의 유언을 간파하는 등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죠. 즉 전작의 등장인물이 아닌 아예 별개의 캐릭터였다면 나쁘지 않은 활약이었을 텐데 하필 전작의 주인공 특히 완전 생물을 쓰러뜨렸던 조셉이어서 고점이 너무
높은 나머지 후속작에서의 행적이 애매하게 되어버렸던 케이스 같습니다. 4부에서도 등장하나 시작부터 과거의 불륜을 저질러서 일본에 아이가 있다라는 파격적인 스토리를 선보이는데, 이는 파격적이긴 하나 이전부터 여성 편력을 보여온 조셉인데다가 조타로의 아들로 스토리를 이어가자고 하니 자칫하다가는 작중 연도를 현실의 연도가 뛰어넘어 버려서 이런 스토리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4, 5부가 지나 현실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야 조타로의 딸 조린이 6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고요. 스토리를 진행시켜야 하니 허미 퍼플의 능력이 다시 발동되어서 일본에 있는 자신의 숨겨진 아들의 마을이 살인마로 인해 위협을 받는다라는 염사를 보여주어서 조타로가 모리오초로 향하게 되었으며, 후에 단순 살인마 한 명이 아닌 스탠드 구현의 화살로 인해 스탠드 술사들이 마을에 양산되었다는 사실을 알자 본인 또한 뒤늦게 모리오초에 찾아옵니다. 4부 시점에서는 완전히 하라방탱이가 되어서 주로 자신의 아들인 조스케와의 부자 갈등이 다뤄지는데요. 당연히 자신의 어머니를 버린 조셉에게 조스케는 선을 그었으나 악퉁 베이비 에피소드에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조셉에게 감명받아서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조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즉 조조 시리즈의 조셉이라는 캐릭터를 평가하자면 초반에 너무 고점이 높아 뒤로 갈수록 힘이 빠져버린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피드웨건 재단의 주요 인사인 만큼 자신의 양 외할아버지 스트레이트 초처럼 타락하여서 턱가면을 통해 젊음을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조셉의 올곧은 성격도 있겠지만 이미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신호를 잃은 탓에 삶에 집착하지 않은 것도 이유인 것 같습니다. 조타로 또한 자신의 할아버지와 유사하게 3부에서 등장해서 4부부터 6부까지 일승전의 조조 유니버스를 이어준 등장인물인데요. 먼저 조타로 역시 본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3부가 최고점입니다. 능력은 정밀한 움직임과 호쾌한 힘이라고 나레이션이 설명하였고, 사정거리 외에 모두 A급이라는 조조 시리즈 전체를 놓고 봐도 이런 스탯의 스탠드는 거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급의 내구도를 지닌 하이프리스티스의 이빨을 모조리 박살내버린다든지, 카큐인에게 힘어진 유키네 싹을 빼낸다든지, 조셉이 염산 사진에 채채파리를 찾아내어서 이집트임을 알아내는 등 스토리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디오와의 전투에서는 시간정지를 카피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자, 과연 이런 조타로가 후속작에서는 어떻게 너프되었을까요? 먼저 조타로가 그래도 조스타 가문답게 공부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4부 시점에서는 해양생물 박사로 활동 중이죠. 첫 전투인 안주로와의 전투에서는 전 주인공답게 그의 스탠드가 액체를 통해 이동하기에 물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하나, 새로운 주인공인 조스케를 더 띄워주기 위해서 고무장갑을 입안에 넣어서 안주로를 잡는다라는 것을 조스케가 이용합니다. 또한 조셉에게 스탠드가 발현된 살인마가 마을을 위협한다 라고만 들었고, 그 외에 마을 주민들 대다수 또한 스탠드를 얻어 깽판을 치고 다닌다는 사실은 듣지 못했는지 서피스를 눈치 못 채고 죽임을 당할 뻔하는 굴욕을 당하는데요. 애초에 볼펜으로 사람을 찌른다고 죽는 것 마냥 묘사한 것부터가 좀 괴상해서 이때부터 너프의 조짐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전투인 레드 핫칠리 페퍼전에서는 입시나 취직 같은 귀찮은 건 사용하고 싶다 라는 말로 상대가 학생임을 알아채는 등 전반적으로 무력이 강하다 보다는 상대방을 파악하는 관록 위주로 보여주었습니다. 배터리가 내장된 오토바이에 숨을 수 있다면 배터리가 내장된 비행기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였고, 이는 적중하였죠. 비록 본체인 아키라가 자신 스스로 조셉에게 다가간다 라는 예측 못한 변수가 있었지만, 이는 오쿠야스가 해결하면서 3부 조셉의 비판을 수용했는지 신규 캐릭터와 전작 캐릭터의 비율을 조율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레트전에서는 쥐한테 속거나 리타이어 직전까지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오보다 센 쥐라는 밈을 만들기도 했으나, 이는 전작의 포에버처럼 기능을 가진 오랑우탄도 아니고 고작 쥐가 기계 형태의 스탠드로 독화살을 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합쳐졌고, 처음부터 조스케의 회복 능력을 믿고 본인이 방패가 되기를 자처한 것이라, 이는 조타로의 너프보다는 조타로 조스케, 조조 듀오가 서로 힘을 합쳐서 적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라키 작가는 최종 보스를 같은 근거리 파워형 스탠드 필러킨을 가진 키라 요시카케로 설정하면서 조타로를 더욱더 띄워주는데요. 시게치가 남겨준 키라의 단추를 통해 키라를 찾기 시작하여서 마침내 키라의 양복을 찾으나 티어 하트 어택에게 기습당하죠. 가까이에서 조작한다기에는 동작이 너무 단순하다는 점을 근거로 티어 하트 어택이 원격 조작형 스탠드임을 바로 간파하나, 후이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처에 키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무리해서 다가가다가 공격당해서 조타로가 대신 막아주죠. 이에 조타로가 빈사 상태가 되었으나 자신의 실수로 인해 리타이어 당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에코드 액트 3를 각성하여서 티어 하트 어택을 무효화하나 키라에게 제압당하고, 그 대신 리타이어를 당했던 조타로가 회복하여서 키라 앞을 막아서면서 키라를 빈사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후에 키라는 도주하는 데 성공하여서 코사쿠로 변장하여 당장의 위기는 모면하지만 시리즈상 최초로 전 주인공을 두려워하면서 피해 다니는 보스라는 독특한 기믹을 완성한 것은 물론 아톰 하트 파더의 능력에 약점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록 또한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후에 최종 보스 전에서도 결과적으로 틀리긴 했지만 나름대로 유추하고 추궁을 그만두려 하는 신중함을 보여주기도 하며, 마지막에는 호이치의 활약으로 바이치 더 더스트를 발동 못하게 제압하고, 이를 조타로가
조조가 스타플래티나 더 월드로 키라에게 접근한 후 공격한다라는 콤보로 키라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하면서 전작 주인공임에도 최종 보스를 쓰러뜨렸다 라는 기록까지 세웁니다. 그 후에 5부에서도 등장하나 디오의 아들인 조르노의 조사를 히로세 코이치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등장하는데 후에 코이치의 언급으로 조르노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 라는 말에 조르노에 대한 의심을 거둡니다. 마지막에 3부 멤버들과 찍은 사진을 보는 모습은 조조러들을 짠하게 만들기도 했죠. 후에 6부에서는 주인공인 조린의 아버지로서 다시 등장하는데 6부부터 온갖 난해한 스탠드들이 등장해 단순 파워로 상대하는 스타플래티나가 상대적으로 밀려났고 최종 보스인 푸치 신부는 디오의 친구로서 조타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주역으로 활동하기에는 점점 힘들어졌죠. 결국 작가는 조셉과 같은 전철을 밟게 하고 싶지 않았는지 도중에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서 리타이어 한다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사도 조타로와 조린의 갈등의 당위성 때문에 잘 안 와닿게 되었는데요. 5부 폴라레프의 과거사에서 폴라레프와 함께 사건 사고가 전 세계에 퍼지자 조사를 하였다까지는 사실이나 4부에서는 해양생물학 박사가 되었다고도 언급되었죠. 더군다나 폴라레프는 장애인의 거북이까지 돼가면서 조르노 일행을 도와서 디아볼로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한지라 동료가 똥꼬쇼 할 동안 자신을 박사학위 딸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죠. 그렇기에 처음부터 해양생물 박사가 되었다라는 설정을 빼든 4부 이후에 구연의 화살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박사로서의 본인은 잠시 내려놓고 스탠드 구연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쫓느라 전 세계를 돌아다녔고 그로 인해 가정에 소홀했다 라는 설정이었으면 덜 비판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중반부까지는 디스크가 뺏긴 채 등장하지 않다가 조린이 조타로의 기억 디스크와 스탠드 디스크를 하나씩 되찾아서 스피드웨건 재단에게 건네는 데 성공하였고 마침내 최종 보스전에서 푸치 신부가 쏜 총알에 맞을 위기에 처한 딸을 시간을 멈춰 구해주는 것으로 재등장합니다.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각성하여서 시간 정지 능력은 전성기 시절처럼 5초나 멈출 수 있게 되었으나 오랫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어서 그런지 육체가 약해져 스탠드 파워도 약해졌고 본체인 푸치 신부를 향해 스타플래티나로 공격을 했음에도 푸치 신부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결국 푸치의 시몬이 진화해서 메이드 인 헤븐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략을 바꾸어서 에르메스의 키스로 총알을 2개로 분리했다가 하나로 합쳐서 바다로 이동. 그 후 물결을 통해 푸치 신부의 위치를 대략이나마 파악하자라는 전략을 펼치게 되죠. 그러나 이 사이에 메이드 인 헤븐의 시간 가속이 더욱 진행되었고 이에 최후의 수단으로 안나수의 다이버 다운으로 푸치 신부의 공격을 막은 후에 조타로가 시간 정지 후 푸치 신부를 공격한다 라는 전략을 세우고 이는 성공 직전까지 가게 되죠. 그러나 푸치 신부가 디오가 그랬던 것처럼 칼을 미리 조린에게 던져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타로는 어쩔 수 없이 조린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고 사망합니다. 전작 주인공이 사망한다라는 충격적인 전개 때문인지 논란이 많은 편인데요. 첫 번째로 조타로는 푸치 신부를 보고 신칸센 정도의 스피드 정도다 라고 반응을 남겼는데 신칸센의 속도 정도라면 인간의 맨눈으로도 포착이 가능하다. 근데 총알을 잡는 스타플래티나로 그것도 딸을 지키기 위해 다시 시간 정지 능력을 5초나 쓸 수 있는 스타플래티나가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비판입니다. 그러나 이는 메이드 인 헤븐의 스피드 스탯이 무한대임을 고려하지 못한 비판입니다. 나중에 다룰 영상인 스탯이 무한대인 스탠드들에서 설명하겠지만 조조에서의 무한대는 수치가 아닌 범위입니다. 즉 조타로가 해당 언급을 했을 당시에는 신칸센의 속도였겠지만 점점 더 가속되어서 스타플래티나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라고 보면 해당 비판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죠. 두 번째 논란은 조린을 구해주는 것까지는 똑같이 진행하더라도 직접 다가가 근접 전투를 하는 대신 라이플을 다시 잡아 던지거나 아니면 스타핑거 등의 원거리 공격을 하면 되지 않았겠냐 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는 작중 환경 및 전투 로그를 고려하지 못한 비판입니다. 우리야 나무위키 보면서 혹은 후속작 7부의 터스크 액트 4의 사례로 시간 정지 능력은 중력과 관련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메이드 인 헤븐은 시간 정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조타로 입장에서는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딸을 냅두고 나이프를 잡아서 던진다라는 선택을 했다간 나머지 나이프가 딸을 공격하고 그 던진 나이프조차 푸치가 피해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딸을 살리냐 아니면 푸치 신부에게 다가가서 쓰러뜨리냐 라는 선택지 중 한 가지만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푸치 신부의 위치를 물의 파동으로나마 파악하자라고 바다로 가버린 덕분에 이전처럼 던질 만한 물건이 없어졌다라는 문제점도 생겼으며 이를 문제점이라고 보기가 애매한 것이 만약 주변에 던질 물건이 많았다면 오히려 푸치 신부가 더 유리했겠죠. 스타핑 것 또한 3부에서조차도 별로 쓰이지 않았는데 6부 시점에서는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정확한 발동 시간을 알 수 없으나 연출로만 봐도 근접 공격에 비해서 몇 초나 차이 납니다. 즉 해당 비판들은 전작 주인공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에 반발한 독자들의 주장이나 작품 내적으로 전부 반박이 가능한 비판임이 확실합니다. 네, 지금까지 후속작에 등장한 조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역시 등장인물인 만큼 러프는 피할 수 없었으나 그래도 작가가 나름대로 신경을 쓴 티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후속작에 등장한 조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죠.